자, 이번에는요, 31번부터요, 34번까지, 자, 이번 영상에서는 네 문제 해설을 할게요. 자, 31번부터 다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읽어보니까요, 문제를 모든 실수에서 정의가 되고 이차항의 개수가 1인 이차함수 이렇게 나왔죠. 그렇게 생긴 이차함수가 있는데 밑에 있는 조건들을 만족을 한대요. 먼저 이 말이 중요해 보이는데요. 마이너스 2하고 6하고 함수값이 x가 마이너스 2일 때랑 6일 때랑 함수값이 똑같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대칭성이 있어요. 대칭성이 있죠. 자, 그래서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x가 마이너스 2일 때와 그 다음에 6일 때 그 가운데 값이 얼마냐면요. 6과 마이너스 2를 더해서 2로 나눈 값이니까요. 2네요. 그죠? 네. 자, x는 2라는 값에서요. 얘는 x는 2가 대칭축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죠. x는 2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다. 자, 그러면 거기까지 반영해서 문제를 써보면 이렇게 될 거예요. fx는 최고차의 계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 x-2의 제곱이다. 이렇게 나올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나를 읽어보니까 문제가 함수 fx를 그냥 줬어요. fx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9라고 되어 있는데 꼭지점의 x좌표가 2고요. 2에서 꼭지점에서 최소값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9다. 예, 이렇게 써주면 그냥 바로 식입니다. 그래프도 한번 그려보면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아래로 불룩한 포물선이 생기고요. 예, 여기 있는 점의 좌표가 2, 마이너스 9다.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조금 약간 생소할 수도 있겠네요.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f의 절대값 fx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0이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이렇게 뭔가 문제가 복잡하게 좀 써있으면 당황하지 마시고요. 특히 자, 이렇게 괄호안이 복잡할 경우에는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얘를 잠깐만 그냥 문자 하나라고 생각을 한 다음에 접근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그냥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나는 얘를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아, 그냥 내가 f라는 식에다가 어떤 t값을 넣었더니 걔가 0이 나왔어,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0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얘가 x축이겠죠? 그러면 요 값하고 요 값을 찾으면 이게 내가 찾고 싶은 t값이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냥 방정식 풀란 얘기예요. 는 0이라고 놓고.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접근을 해서 풀어보면 어떻게 될 거냐면요. x-2의 제곱은 3이라고 나오니까 x-2는 플러스 마이너스 3이 되고요. x값은 플러스 3일 때는 5가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좌표가 5라는 뜻이겠죠. 그 다음에 왼쪽에는요. 또는 x값은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 나와요. 자,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생긴 말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값들이 5랑 마이너스 1이 내가 잡고 있는 t값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그냥 문자도 t라고 쓸까요? 예, t라고 씁시다. 문자도. 자, 그래서 얘는 t-2의 제곱은 3을 푼 거고, 그래서 t-2는 그래서 t값은 마이너스 5거나 아니면 t는 마이너스 1이다. 예,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풀어야 되는 건 이제 t를 원래대로 돌려놓으면 절대값 fx가 됩니다. 절대값 fx가 되기 때문에 자, 내가 풀어야 되는 문제는 여기 풀었어요. 첫 번째는 요거를 풀게요. 첫 번째는 요런 상황을 풀어야 돼요. t가 절대값 fx니까 절대값 fx가 5이다. 이렇게 생긴 상황을 풀어야 되겠네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fx가 5이거나 아니면 fx는 마이너스 5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고요. 보라색을 잘 보시면요. 여기가 만약에 5라고 하면 y값이 요 5에 해당하는 x값과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5라고 하면 마이너스 5에 해당하는 x값. 네, 요렇게 네 가지 값을 찾아주면 이게 모두 만족하는 x값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 실근을 뭐 굳이 계산할 필요 없이요. 개수만 물어봤기 때문에요.
여기서 나오는 실근의 개수는 총 4개가 나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상황도 풀어줘야 될 것 같은데요. 두 번째 상황은 이런 얘기가 돼요. 절대값 fx가 마이너스 1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절대값이 있으면 무조건 0보다는 커야 되는데 마이너스 1은 음수죠. 그러면 양수하고 음수하고 0보다 크거나 같겠죠, 정확하게. 0보다 크거나 같은 수하고 이제 0보다 작은 수랑 같아질 수 있느냐,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당연히 안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거는 답이 없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답은 없습니다. 0개입니다. 0개. 자, 그러면 다 풀었네요. 그냥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만 구하라고 했으니까 굳이 방정식은 풀 필요 없이 그냥 첫 번째 상황에서만 답이 4개가 나와서 답은 4개다. 이런 식으로 처리해주면 됩니다. 아까 전번 영상에서요. 방정식을 풀 때 지금 여기 하늘색으로 표시한 이 부분이 방정식이죠. 방정식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물어보면 문제를 풀 때 주로 그래프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했었죠. 네, 그게 다시 한번 이 문제에서도 반영이 되네요. 네, 이거는 정말 약간 개념이 모호하다고 하기는 좀 뭐하고 뭔가 약간 뭔가 구체적이지 않은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그래도 지금 내가 말한 말 있죠. 방정식을 풀 때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물어본다라고 하면 항상 그래프라는 단어를 동시에 떠올리는 연습을 해주면 앞으로 수학 공부할 때 두고두고 되게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32번으로 가볼게요. 자, 32번은요. 읽어볼게요. 2차 방정식이 있는데 2차 방정식의 두 분이 각각 알파랑 베타라고 했는데요. 그 알파랑 베타가 1을 기준으로 작고 한 근은 크고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합니다. 요거를 우리가 대표적으로 뭐라고 부르냐면 이런 문제를 근해 분리라고 부릅니다. 네, 근해 분리라고 부르고요. 요 근해 분리가 문제로 나오면 우리도 또 항상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게 있죠. 얘는 그래프를 그려라 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프를 그리고 크게 세 가지를 따져봐야 하는데요. 그 세 가지가, 자, 이쪽에다가 쓸게요. 자, 지금 문제는 근해분리 문제예요. 근해분리 문제고, 근해분리가 나오면 항상 그래프를 생각하시고 세 가지를 생각해라. 자,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는요. 일단 실근이 나와줘야지만 이 내용들이 성립하기 때문에요. 이렇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판별식을 써야 돼요. 판별식은 0보다 크다, 아니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해결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칭축의 위치를 상황에 맞게 따져줄 수 있을 때 따져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세 번째는 경계에서, 자, 여기서 말하는 경계는 어떤 거를 의미하냐면요. 지금 이 문제에서는 1과 같은 숫자를 말해요. 기준이 되는 숫자예요. 지금 근해분리라는 거는 어떤 근이 특정 숫자보다 크다, 작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때 그 특정 수를 우리는 경계라고 부릅시다. 자, 그래서 그 경계에서의, 색깔이 바뀌었네요. 그냥 할게요. 함수값의 부호를 따져봐야 합니다. 함수값의 부호를 따져봐야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중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거는 3번이고요. 그 다음에 때에 따라서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지만 꼭 생각해야 되는 게 이 1, 2번입니다. 이번 문제에서는 아마도 1, 2번보다는 3번에 초점을 맞춰서 아마 문제가 해결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볼게요. 자, 처음부터 다시 읽어봅시다. 2차 방정식 AX제곱 딱 하는 순간에요.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는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A값은 0이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최고차의 개수를 내가 알 수가 없어요.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그래프를 그려야 하는데 그래프를 그릴 수가 없습니다. 위로 블록인지 아래로 블록인지도 모르니까. 그럴 때는 경우를 나눠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A가 0보다 클 때, 두 번째는 A가 0보다 작을 때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러면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부터 먼저 해볼게요.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이 이렇게 그려지는데, 자, 근데 이번에
두근이 나온다고 했으니까 x축하고 교점이 근이겠죠? 자, 그래서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이렇게 나와준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나와준다는 얘기인데 1이라는 값은 요 사이에 어딘가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1.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러면 이 얘기는 1에서의 함수값의 부호, 3번부터 먼저 할게요. 네, 경계인 1에서의 함수값의 부호가 음수가 나와줘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잠깐 계속 많이 쓸 거니까 요 관계식을 fx라고 할게요. 자, 요 좌변을 fx라고 하면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처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f1은 음수이다. 요거를 처리해줘야 되고요. 네, F1이 음수가 되면요. 2차 함수가 아래로 볼록할 때. 자, 음수를 찍고 위로 올라가면서 한번 x축과 만나고 음수 찍기 전에 x축과 한번 만나기 때문에 F1이 음수다라는 말만 만족을 해주면 여기 1번인 판별식 있죠. 1번의 판별식은 무조건 0보다는 커집니다. 그러니까 1번을 따질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알파 베타의 두근 사이에 대칭축도 있을 건데 그 대칭축이 1보다 크냐 작냐에 대한 얘기를 따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요 3번만 정확하게 따져주면 돼요. 자, 그래서 F1 값을 계산하면 쉽죠. A 더하기 3A 플러스 2 더하기 7인데요. 얘가 음수가 나와주면 돼요. 자, 그러면 4A고요. 넘어가면 마이너스 9가 돼서 A 값은 마이너스 4분의 9보다는 작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근데 나는 A가 양수라는 가정하에 문제를 풀었는데 A가 마이너스 4분의 9보다 작다. 음수가 나오기 때문에 겹쳐지는 A값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1번 케이스는 아예 답이 없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A가 음수인 상황. 자, 요것도 따져볼게요. 자, 그래프 그려야 되니까 그래프는 자, x축하고 이렇게 위로 볼록한 포물선이 교점을 두 개의 알파와 베타를 갖는데 이때 1이라는 경계에서 1이라는 경계값이 알파와 베타 사이에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식의 문제를 해결해주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따져야 되는 게요. 아까와 같은 이유로 1번, 2번은 괜찮고요. F1에서의 함수값의 부호가 0보다는 크다, 양수다. 이렇게 나오는 것만 따져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똑같이 대입해서 부등호 가형만 바꿨기 때문에 지금 내가 찾는 답은요. A는 마이너스 4분의 9보다는 크다라고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9보다는 커야 되는데 또 A는 음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요. 결국 여기선 답이 나오고요. 그 답은 마이너스 4분의 9보다는 크고요. A 값이요. 0보다는 작다. 이렇게 나와주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요 범위에 있는 정수를 따져달라고 했고요. 얘는 뭐 2점 마이너스 2.25 뭐 이렇게 되죠. 얼마 이렇게 씁시다 그냥. 자, 요 값보다는 크고 0보다는 작은 값을 찾아줘야 되기 때문에요. 답은 정수는 마이너스 2하고요. 마이너스 1하고요. 이렇게 두 가지가 답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32번은 답이 정수의 개수는 2개이다. 이렇게 따져주시면 됩니다. 얘도 뭐 그냥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번 근해분리 문제 중에 그냥 아주 일반적인 문제를 낸 거예요. 근해분리 문제 자체가 뭐 문제도 되게 다양하고요. 그 다음에 따지는 게 이렇게 지금 본 것처럼 세 가지나 되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워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한번 연습해 놓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얘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 기회에 이 문제 틀리신 분들은 다시 한번 이 문제 풀고 또 비슷한 문제 찾아보면서 연습 한번 다시 해봅시다. 근해분리도 상당히 이렇게 기말고사에서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집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33번 한번 해봅시다. 33번은요. 깜짝이야. 왜 이렇게 쉬워요? fx 그래프가 다음과 같을 때 fx가 0보다는 크다. 의미를 그냥 물어보는 건데요. fx 함수 값이요. 0, x축보다 크다, 위에 있다. 이런 얘기가 되니까요. 마이너스 1보다는 작은, 요 부분이겠죠. 그 다음에 2보다는 위에 있으니까 요 부분이겠죠. 2보다는 큰 부분. 그래서 답은 5번이다.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는 문제입니다. 네, 끝났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제
34번까지 한번 해설을 해보기로 했죠? 34번 한번 풀어볼게요. 자, 34번 같은 경우에는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는 작다. 이렇게 생긴 부등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2차 부등식이 이 범위에서요, 밑에 있는 부등식이 있는데요. 그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항상 성립한다 라고 했을 때 그 A값이 속하는 정수의 수는?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죠. 야, 이번에는 부등식 문제인데요. 부등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했던 얘기랑. 부등식 같은 경우에도 주로 우리가 다룰 때 그래프를 많이 이용해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많이 이용해서 다루게 되고요. 그래서 방정식이나 부등식 얘기가 나오면 특히 미안해요. 자, 됐네요. 자, 부등식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뭐 항상 성립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막 외워서 푸시지 마시고 얘도 그래프를 이용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런 얘기가 돼요. 이 부분을 잠깐만 fx라고 할게요. 이 부분을 잠시만 fx라고 하면 해석은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 1부터 3 사이의 x값에서 fx 그래프를 그린 후에 그 부분의 그래프가 x축보다는 항상 위쪽에 있게 해주는 a값의 범위를 구하라. 이런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fx 그래프를 먼저 그려야 되겠죠. 그래서 식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fx는 x제곱 마이너스 2ax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완전제곱식 만들기 위해서 a제곱을 써주고요.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3a 플러스 4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x 마이너스 a의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3a 플러스 4 이렇게 생긴 그래프로 정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생긴 식으로 정리가 되고요. 그러면 얘는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 생기는데 꼭지점의 좌표가 a,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3 곱하기 a 플러스 4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문제는 조금 까다로워졌는데요. 꼭지점의 위치를 찾을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무슨 얘기냐면 꼭지점이요. 지금 주어진 범위인 마이너스 1하고 3 사이에 있는지 아니면 마이너스 1보다 꼭지점이 작은 쪽에 있는지 3보다 큰 쪽에 있는지에 대해서 내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요, 세 가지 케이스로 나누어서 풀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꼭지점인 A 값이요, 주어진 범위인 마이너스 1부터라고 했을 때 그 마이너스 1보다 더 왼쪽에 있는 경우예요. 그림으로 보면, 조그맣게 해줄게요. 그림으로 보면 꼭지점은 여기에 있는데 주어진 문제의 범위는 마이너스 1 여기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이런 식으로 빨간색 부분만 그래프가 나오는 부분이죠. 그럼 이건 어떻게 풀 거냐면요. 이제 fx의 최소값이 0보다만 크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최소값이 항상 f-1이 됩니다. 최소값이. 자, f-1이 되고요. 그러면 마이너스 1에서 함수값만 계산하면 되니까 주어진 f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1 플러스 2a 플러스 3a 플러스 4가 됩니다. 자, 이게 f-1 값인데요. 이게 x축보다 위에 있으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0보다만 커주면 이게 만족하는 a값이 됩니다. 그래서 5a가 마이너스 5보다는 크다고요. a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크다. 이렇게 된 식이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마이너스 1보다는 작은 범위에서 찾기로 했는데 마이너스 1보다 답이 크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답이 없다가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a값이 마이너스 1보다는 커졌어요. 마이너스 1보다는 커졌고요. 그 다음에 자, 그래서 꼭지점이 이제 범위 안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완벽하게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3보다는 작은 범위에 있었다.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겼고요. 그래프가. 자, 그 다음에 봐야 되는 값은 마이너스 1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얘 3은 뭐 한 요쯤에 있어서 이런 그림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fx의 최소값은 항상 꼭지점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꼭지점에 해당하는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3a 플러스 4가 있는데 이 값이 항상 0보다 커주면 됩니다. 정리하면 a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아주면 되고요. 그러면 정리하시면 a고 플러스 1과 a 마이너스 4가 되고 얘가 0보다는 작다.
자, 요런 식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는 커야 되고요. A 값이 4보다는 작아야 합니다. 자, 요렇게 나오네요. 자, 요렇게 나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 안에 있는 요걸 만족하는 범위에서 이제 답을 찾아줘야 되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은 해당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A고요. 그 다음에 4까지는 안 되고요. 3까지만. 자, 이런 식으로 처리해주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범위로 가봅시다. 세 번째 범위는 A가 3보다는 크거나 같은 경우입니다. A가 3보다는 크거나 같다면 그림은 어떻게 나올 거냐면요.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고요. 자, 그 다음에 범위는 어떻게 될 거냐면 이런 식으로 올 거예요. 예, 이쪽이 이제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3이 되는데 여기 재밌는 게 3은 포함이 범위에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케이스예요. 자, 이런 케이스에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최소값에 해당하는 값은요. 조금 애매한데 말하기가 F 일단 3을 계산해야 되는 건 맞아요. F3을 계산해보면 얼마가 되냐면 3을 대입하니까 네, 좀 잘 안 보이네요. 3을 대입하면 얼마가 되냐면 3, 3은 9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6a 플러스 3a 플러스 4가 됩니다. 자, 요 값을 계산해주면 돼요. 자, 요 값을 계산해주면 요게 일단 최소값은 아닌데 잠깐 계산만 할게요. 마이너스 3a 플러스 13이라고 나오네요. 자, 요 값이 F3값인데요. 얘가 최소값은 아니고요. 최소값은 없어요. 지금 이 그래프는 최소값은 없고요. 자, 마이너스 3a 플러스 13은 F3값입니다. 그러면 얘가 0보다는 커야 되기 때문에 최소값이 자 3이 이런 식으로 0이 지나가도 빨간색 그래프는 전부 다 파란색 0보다는 위에 있기 때문에 이 경우만 특이하게 얘가 0보다는 크거나 같다라고 처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정리를 해서 풀어주면 A는 작거나 같다 3분의 13보다 이렇게 처리가 돼요. 자, 그래서 요거는요 이제 만족하는 A값의 범위를 구해보면 3보다는 크거나 같은 A가 3분의 13보다는 작거나 같다. 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건 지금 경우를 케이스를 나눈 것이기 때문에 1번 또는 2번 또는 3번을 만족하는 A값을 찾는 거고요. 1번에선 답이 없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경우는 마이너스 1과 3 사이 다시 3 포함해서 3분의 13까지 이렇게 답이 나와 있기 때문에요. 자, 이 문제의 답은 이쪽에다 쓸게요. 이 문제의 답은 마이너스 1보다는 큰 A가 3분의 13보다는 작거나 같다. 예, 이렇게 써주면 이게 답입니다. 근데 요 안에 있는 정수의 개수를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정수는 0도 있고요. 1도 있고 2도 있고 3도 있고요. 4도 되네요. 자, 4도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정수의 개수는 총 5개가 나옵니다. 네, 이렇게 되네요. 자, 이 문제는 케이스도 많이 나눠야 되고 약간 까다로운 문제인 건 맞아요. 근데 이 문제가 왜 까다로웠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거는 정말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일단 2차 부등식이 나왔고 해가 뭐 항상 성립한다 이런 식이 나오면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를 해결하자. 이건 좀 일단 기본적인 얘기고요. 얘가 좀 까다로워지는 이유는 이 부분이에요. 꼭 숫자 매적표가 정확하게 숫자로 기입된 게 아니고요. A라고 내가 모르는 값이라고 나왔을 때가 조금 까다로워져요. 까다로워지는 이유는 꼭 숫자의 위치를 내가 모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요. A값의 범위를 A값이 갈 수 있는 범위를 모두 다 생각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도 자주 물어보고 난이도를 높이는 방법이니까 어느 정도 이런 문제가 부등식 문제에서 그래프를 그려서 해당하는 문제가 잘 처리가 되는 친구들은 이렇게 꼭지점의 위치가 A라고 나오는 문제들도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특히 서술형 같은 경우는 이걸 다 써야지 정답이 되기 때문에 숙달되는 연습도 많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30번대 문제들은 다 중요한 것 같네요. 자, 아무튼 34번까지 풀이했고요. 자, 이제 35번부터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풀이할게요. 자, 다음 영상에서 봅시다.